2005년 4월 21일 울산 무거동의 문수 축구 경기장 인근 야산은 고요했다. 새벽녘의 쌀쌀한 공기가 나무 사이를 맴돌던 그때 갑작스레 불길이 치솟았다. 어디선가 스며든 연기가 하늘을 덮었고 곧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현장으로 달려왔다.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지만 그들의 노고 끝에 결국 잠잠해졌다. 그러나 불을 끄고 난 뒤 그들이 마주한 것은 화재보다 더 끔찍한 광경이었다. 소방대원 한 명이 폐목재 더미 사이를 살피다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이불에 단단히 감싸인 무언가가 드러났다. 손을 뻗어 조심스레 이불을 걷어낸 순간 그는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토막난 여성의 시신이 있었다. 온몸이 조각조각 나 있었고 얼굴은 둔기에 지식여진 듯 처참하게 함몰되어 있었다. 현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소방대원들은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곧 수사팀이 도착했다. 시신의 상태는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참혹했다. 양쪽 손목과 발목은 깔끔하게 절단되어 사라졌고 얼굴은 피부가 찢기고 불에 그을려 신원을 알아볼 수조차 없었다. 경찰은 이 모든 흔적에서 한 가지 확신을 얻었다. 범인은 피해자의 신원을 철저히 감추려 했다는 것. 손발이 없어 지문을 채취할 수 없었고 얼굴은 마치 누군가 고의로 망가뜨린 듯 보였다. 이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아요. 수사관 하나가 중얼거렸다. 아는 사람이라면 신원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위험해지니까요. 경찰은 곧바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러나 화재로 시신이 심하게 손상된 데다 훼손 정도가 극심해 신원 확인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부검 결과 몇 가지 단서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키 약 158cm,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었다. 몸은 약간 통통했고 출산 경험이 없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그녀의 치아였다. 무려 7개의 금리가 있었다. 2005년 당시 여성의 치아의 금리가 이렇게 많다는 건 드문 일이었다. 이건 큰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수사팀장은 희망을 품었다. 곧 대한치과의사협회에 협조 공문을 보내 금리 시술 기록을 조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다. 시간은 흐르고 단서는 점점 희미해졌다. 한편 경찰은 시신을 감싸고 있던 이불에 주목했다. 조사 끝에 그것이 화물차 기사들이 흔히 사용하는 종류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침 시신이 발견된 야산 근처는 화물차들이 불법 주차를 하던 장소로 유명했다. 범인이 화물차 기사일 가능성이 크군요. 경찰은 그렇게 추측하며 주변 화물차 운전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야산의 지리를 잘 아는 누군가가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했을 거라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수사는 벽에 부딪혔다. 화물차 기사들 중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 못했고 피해자의 신원조차 여전히 오리무중이었다. 19년이 지난 2025년 4월 1일 현재까지 이 사건은 미제로 남아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이 사건에는 기묘한 반전이 하나 있다. 현장의 화재는 범인이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울산 남부소방서의 감식 결과 고의적인 방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시신을 버린 뒤 우연히 불이 붙은 걸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작용한 걸까? 몇몇은 속삭였다.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혼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찾아달라고 불을 일으킨 게 아닐까? 야산의 그날 밤 불길 속에서 묻힌 진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그녀가 누구였는지, 왜 그런 끔찍한 죽음을 맞았는지, 그리고 누가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든 질문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